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제 강사 서활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 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48컷이 나와서 야 이거 너무 많다. 그래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한 512컷으로. 그래도 이게 너무 많다 그래서 줄여서 300몇 컷으로 이렇게 줄였는데, 그러나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즘 엔지니어링 대학원에 화공 분야에 오시는 분들의 70~80%가 화공 전공하신 분이 온 게 아니라 기계 아니면 뭐 조선, 그러면 심지어는 토목 이런 전공하신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화공에 대한 용어조차도 모르는데, 그럼 더군다나 further degree를 이렇게 따겠다고 오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분한테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전부가 다 하나도 납득이 안 되거나 뭐 기억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뭔가 핵심을 이렇게 이 왁구를 침으로 해서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던 이 전체를 갖다가 요약할 수가 있고, 그 핵심을 뚫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연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그걸 깨침으로 해서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을 크게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떻게 하면 길러줄까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300몇 컷이라는 상당히 방대한 볼륨이지만, 그것을 다 이렇게 하나씩 한다면은 정말 시간 2박 3일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은. 그렇지만 그것을 꿰뚫는 뭐가 있어요. 이걸 깨우치고 나시면 혼자서도 공부하셔도 되고, 또 물론 이제 이거 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응용해서 또 활용을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으로 여기서 지금 현재 파악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꼭 그 시점에 가면은 질문을 제가 할 겁니다. 아주 쉬운 질문들을.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같이 서로 하고 답하는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의 방법으로, 또 제가 이제 또 가이드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완전히 파악을 하게 되면은, 우선에 공정은 우리가 물론 마스터를 해야 되고 톱사이드이기 때문에, 톱사이드는 지금 현재 공정 분야로 들어가죠. 그것이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홀이 결정될 수가 있죠. 전체적인 무게 및 구조 및 길이, 넓이 이런 게 전부가 다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 결정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무어링하는 방법으로 튜렛을 우리가 또 사용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가격 면에서도 이쪽 톱사이드는 한 70%, 또 홀은 등치는 크고 진짜 그게 없으면은 떠 있을 수도 없지만은 한 20%, 튜렛은 한 10%, 이렇게 지금 가격이 대충 우리가 이때까지 해본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보면은 한 이런 정도의 비율로, 물론 업앤다운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비율이기 때문에 우선의 톱사이드를 완전히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하고 또 잘 우리가 시뮬레이션하고 또 다 결정을 어느 정도 해줘야만 그 다음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톱사이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하는 데는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툴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정말 내가 지금 생각했던 거, 예상했던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먼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기기 이렇게 갖다 놓는 것마다 전부 다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렵고 모든 것 다 결정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먼저 완전히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모델링 하기 위해서 채워 넣는 것은 드래그 앤드 드롭다운에 뭐 좀 과한 표현이지만은 그러한 하나의 반복적인 단순 작업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완전한 이해를 먼저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교환이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분야에 대한 스터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나와 있는 여러 자료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출처를 갖다가 밑에 전부 다 밝혔지만 혹시 제가 모르고 빠뜨렸거나 또 이제 잘못 기술했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회사들 있죠. 여기 회사들이 이제까지 경험했거나 어떤 발행을 했거나 또 발표를 했거나 하는 자료들이 여기에 지금 이제 녹아 들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나운스를 이렇게 합니다. 공적으로. 그래서 이제 먼저 소개를 하고 이런 것은 지금 FPSO, FLNG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걸 한 다음에 각계 전투로 들어가 가지고 FLNG, FPSO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모델링을 지금 시간이 나는 대로 이 둘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 김에 이 플로팅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플로팅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지금 현재 모르는 새로운 용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하여튼 F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대충 다 알겠다. 기본이 FPSO하고 FLNG니까 거기서 어떻게 지금 파급되고 무엇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떤 자리에서든지 끼어서 내가 내 주장이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번 지금 살펴보는 거고 이건 이제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고용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 꼬마 아이처럼 자기가 사실은 아직 이런 훌륭한 배터가 안 됐기 때문에 볼을 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와가지고 이거 배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바꿔주세요라고 얘기를 여러분 혹시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그런 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절대로. 그러면은 뭐 이제 이게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을 생각을 하고 열심히 디자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만약 이걸 원하는 사람에게 이걸 만들어 준다 할지 이걸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것이 환영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 관점이 이 양반은 나처럼 예쁘고 당신처럼 머리가 좋은 그런 아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지만은 또 여기서는 나처럼 잘 못생기고 당신처럼 미련한 아이가 생기면 어떡하죠? 라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LNG하고 FPSO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런 이제 점들에 이제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낼 것인지를 한번 같이. 이제 그러려다 보면은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은 그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내가 지금 현재 무슨 리퀘어먼트로, 무엇을 베이스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그리고 발주처가 원하는 거, 어떤 환경에서 이거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또 이렇게 인베스티게이션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를 안 쓰려고 그래도 너무나도 많은 종합적인 그 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이제 빠개질 겁니다. 그러나 안 빠개지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그 원리, 그것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번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간다면은 머리가 이제 이렇게 빠개질 정도는 아니고 조금 머리가 좀 띵하다. 그런 정도로 해서 끝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거 뭐 읽어야 할 책도 많고 지금 엄청나겠죠. 이것들 다 소화해야 되지만은 이제 그런 것 없이 다 머릿속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툴에서 우리가 해결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도 그거 FLNG를 내가 많이 했으니까 FPSO는 간단해. 그건 뭐 얼마든지 내가 눈 감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렇게 최선을 다 해야만 이제 결과적으로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가 나오겠죠.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신발이 갑자기 없다. 뭐 설계하다 보면 완벽하게 갖춰놓고 설계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결국 없죠. 그렇지만 그때그때 우리가 재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황당한 경우를 당하면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총은 좀 멀리 있고 심지어는 군침 돌게 지금 아주 아름다운 허벅지도 다 내놓고 있는데 사자가 또 갑자기 나타났을 때 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 공부만 나는 시뮬레이션 잘해가지고 쫙 결과 내놓고 딱 던져놓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하나하나 종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이게 설계라는 거, 그 다음에
과학,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과학,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분야는 분류하기를 엔지니어링 분야로 지금 분류하고 있죠. 엔지니어링 분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이들 사이에 어떤 선이 그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분을 서로 하려면은. 그러면은 디자이너고 만약에 엔지니어링 쪽하고 사이언스 쪽하고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건 저기 나와 있듯이 이걸 주관적으로 보느냐 객관적으로 보느냐. 우리는 항상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절대로 내 생각에는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절대로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고 반드시 시뮬레이션에 내서는 그 수치를 확인을 하고 그걸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같이 썼더니 나 이렇게 틀릴지 몰랐습니다 하는 말은 나중에 안 된다. 이거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은 엔지니어링하고 나머지 것들과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 엔지니어링하고는 위는 사람이 보기 좋게 설계 같은 것도 사람이 보기 좋게 사람을 위해서 뭐 이런 거지만은 밑에는 기술적으로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숙소를 갖다가 좀 더 거기다가 뭐 테니스장도 만들어주고 다 쉽지만 숙소를 많이 키울 수는 없죠. 가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도 이제 그 FPSO나 뭐 이런데 FLNG는 안 들어가 봤는데 FPSO나 플랫폼에 그 로칭 하우스에 들어가 보면은 방이 조그맣습니다. 이렇게 침대 하나 놓고 그냥 겨우 여기 책상 아주 조그만 책상 하나 놓고 둘씩 놓거나 두 개로 아니면 뭐 하나씩 놓고 이렇게 쓰는 그런 조그만 샤워실 하나 있고 이게 터그는 없고요. 이런 이제 구조로 이제 돼 있는데 언제나 이게 이제 확실하게 기술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거냐. 물론 여기에는 코스트도 좀 들어가야 되겠죠. 코스트도. 그러면 이제 저쪽, 그러면은 사이언스 쪽하고 우리는 설계가 없이는 또 엔지니어링이 실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엔지니어링을 한다면 반드시 또 설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실제 이제 머티리얼라이즈 하거나 이걸 실현하는 데는 또 디자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을 묶어가지고 사이언스는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거기는 이건 이제 현상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만은 여기는 이 둘이 합쳐져서 바다에 한번 이렇게 가는 것도 겁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치고 해도 거기서 10,000m, 최고 10,000m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그 웰에서부터서 이렇게 그 오일이나 가스를 갖다가 우리가 캐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을 지금 바꾸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좀 심심하니까 그건 궁금해서 한번 해본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들춰내더라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돼야 된다 이거죠. 남들은 다 들릴지라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확실한 지식과 이것에 의해서 여기 살아남아야 된다. 이 분야에서. 남들 다 구조조정 아니라 뭐가 되더라도 나는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바로 우리 회사의 축복의 통로다.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너미 해놓은 거, 뭐 하는 거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하는 건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막상 자기 혼자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고 뭐 무턱대고 이런 애하고도 나도 싸울 수 있어. 아니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너무 지금 자만이나 이렇게 그것이 좀 너무 심한 거죠. 이게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남이 한다 그래서 나도 그냥 비슷하게만 하면 이게 된다. 그런 생각을 또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여기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예시로 둔 건데 나는 공정을 하는데 무슨 놈 기계 아니면 기기를 만드는 거, 공정 프로세스, 이퀴프먼트를 만드는 거 지식이 나한테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준 데이터를 그대로 실현에 옮기는 것이 이쪽 아니에요? 여기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조그만 우리가 수치를 바꿔주면 그 가격을 반으로 낮출 수가 있는데 그거 안 낮춰주면은 이 2배 비싸거나 아니면 엄청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이런 것들이 제조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후판, 뭐 10몇 미리가 되죠. 10cm가 넘는 이런 후판을 갖다 이렇게 가지고 뭐 기기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모든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런 기계가 지금 이게 지금 116mm 정도, 117mm인가 뭐 그 정도 되는 요 뱃셀이지만 겉보기는 간단하지만은 이 속에 또 LCD 플루이드를 그 위에서 이렇게 오버레이를 이렇게 하는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한 그러면은 제철소에서 이게 코팅이 된 것 같은 그런 철판을 부를 때는 클레드라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오버레이라고 그래요. 오버레이라고 스핀 웰딩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또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는데 이건 미케니컬적인 일이기 때문에 화공이 나오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것들을 이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봤던 오버레이를 해야 된다 이거. 안 하고 만약에 써서 316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두꺼워져. 가격도 몇 배가 되고 무게도 몇 배가 돼서 결국 홀이 필요 없이 좀 커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그러한 지식을 이제 우리가 그 엔지니어링 할 때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아는 것만 이제 calculation 다 끝났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서 던져버리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지금 공면에서는 누가 이게 클레드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매뉴얼 내지는 오토매틱 이렇게 웰딩 머신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왜 필요하냐? 두께를 CS 다시 말하면 카본 스틸이 훨씬 강도는 좋은데 이렇게 애시드에는 약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애시딕 플루이드에 강하려면은 요것은 튼튼하게 하고 이렇게 CS를 쓰고 요 속에다가 여기 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금 얼라운스를 이게 부식 얼라운스하고 코로전 얼라운스를 이렇게 줘서 이렇게 하면은 많이 무게를 줄일 수 있다. 이게 다시 말하면 홀 사이즈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중요 기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물방울 뭐 자기 주변에 굉장한 지금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건만 뭐가 없고 뭐가 없어서 난 못한다고 얘기만 한다 이거죠. 우리 그 흔한 물 가지고도 세계 지도를 그려낼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조그만 머리를 쓰면은 그러면 물은 그냥 밑에 그냥 이렇게 나중 쪽에 고여 있는 어떤 물질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지금 현재 FPSO나 FLNG에 방해되는 어떤 요소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저 물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없으면은 FPSO, FLNG가 필요하겠어요? 필요치 않다 이거죠. 이건 온쇼어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고급 인력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이런 노력과 지식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원도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FLNG와 FPSO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꿰뚫는 오늘 이 인트로덕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고 베끼고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끝날 때쯤에는 제가 백지를 한 장 딱 나눠주고 공정을 한번 안 보고 그려보시오. 그거 지금 굉장히 불가능할 것 같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해가 되고 나면은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안 빠지고 딱 완전히 책 덮고 빈 종이 하나 오고 요거 가지고 완벽하게 프로세스를 그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가능하면 오늘 인트로덕션 시간에 그렇게 되는 단계까지 지금 올라가려고 그래요. 인트로덕션 시간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일부터 조금 더 이제 높은 차원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공정이 완벽하게 이제 이해가 됐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남는 것은 뭐죠? 툴을 이용해서 이것을 한번 확인하는 일인데 모델링 하거나 할 때 이것들을 갖다가 드롭다운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연결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믹스를 하나 필요하든 안 하든 무조건 하고 붙여놓는 게 좋다. 왜? 컴퓨터가 그걸 붙여놓으면 훨씬 더 에러를 안 내고 빨리빨리 프로덕트를 내놓더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요령, 이걸 이 모델링을 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룰이 지금 몇 개 있다 이거죠.
한 뭐 7, 8개 된다. 그 룰을 몇 개 되지도 않죠. 그럼 내가 써서 이렇게 좀 몇 번 하면 여러분도 다시 그 룰에 대해서 안 보고 쓸 수가 있을 정도가 되겠죠. 그 룰에 의해서 기기와 기기 사이에 어떻게 할 거냐. 언제 어저스트먼트를 할 거고, 언제 리사이클을 할 거고, 이러한 것들을 언제 세트를 넣어서 이걸 확정을 항상 이것은 고정시켜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오더를 줄 거냐. 그런 아주 기본적인 룰만 안다면, 그리고 공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이퀴먼트도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다면, 그걸 갖다가 놓고서 그 중간을 연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연결할 거냐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모델링만 하면은,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은 처음에 우리가 인풋 데이터만 원료, 로우 머티리얼이 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잘 정의해서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중간에 필요한 오퍼레이팅 컨디션, 그것들도 이미 지금 프로세스를 할 때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왜 이 압력이라 해야 되고 이 온도라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가 이해가 된 공정을 완전히 이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필휘지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돼야 이 지금 FPSO에 대해서 전체를 알기 때문에 그 위에 톱 오브 톱에 야, 이걸 활용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공정도 모르는데 시뮬레이션 하는데 야, 뭐 저거 가만있자, 여기다 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커넥션 어떻게 하고, 이것에만 신경 쓰다 보면은 나중에 해놓고 나서 회사에 돌아가서 아주 간단한 공정을 놓고 한번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 해보라면은 자신있게 하는 사람이 아주 손가락 꼽을 정도로 뭐 100명이 들었든 200명이 들었든 몇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하기도 싫고. 왜? 자신도 없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가 맞게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인트로덕션 시간에는 목표가 뭐냐. 저 공정을 책을 안 보고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려면은 그 많은 아이템, 그 많은 기능들을 어떻게 외울 거냐 이거지. 외우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겠죠. 거기에 이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원칙들이 한 두세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 원칙을 딱 머릿속에다 넣어버리고 그 원칙대로 하나씩 그 원칙대로 하면은 이렇게 되죠? 되죠? 이렇게 똑같이 확인을 하고 똑같이 공유를 하면서 나가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공정을 완전히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트로덕션은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